안녕하세요. 스테디 스터디입니다. 오늘은 가장 최근에 요청이 들어왔던 과목을 위주로 해볼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원래 나가야 했던 분량도 나갈 것 같습니다. 신청은 역사 중에서 되게 많이 나왔는데 자유주의랑 민족주의 확산과 그리고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발전 이게 있어요. 오늘 그걸 해볼게요. 두 개 다. 일단 먼저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확산 먼저 할 텐데 나폴레옹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영국이나 뭐 오스트리아, 뭐 러시아 이런 유럽의 지도자들이 유럽의 어떤 정치적 상황을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려 했어요. 그런 체제를 이제 뭐 복고주의 체제, 다시 돌아가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복고 시대, 88, 뭐 80년대 패션 이런 거 돌아가자는 뜻이죠. 복고주의. 그거를 바로 빈 체제라고 합니다. 이거는 오스트리아 재상이 주도를 했었고요. 메테르니히라는 사람입니다. 메테르니히가 주도한 복고주의.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 언제?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무엇을? 유럽의 정치 상황을. 누가? 메테르니히가. 그걸 바로 빈 체제라고 합니다. 이 빈 체제의 영향으로 프랑스 혁명 이후에 확산되던 자유주의 운동, 민족주의 운동 등이 탄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가 뭘까요? 자유주의는 말 그대로 나 좀 자유롭고 싶어, 나 돌아갈래 이거예요. 근데 빈 체제가 그걸 억압했잖아요. 왜냐? 자기들은 되게 지금 지도자 위주로 계속 막 무슨 황제나 뭐 이런 국왕, 왕국에 있는 어떤 왕자가 뭐 이런 세대로 살고 싶대요. 근데 자유주의, 민족주의 그런 운동이 나타나면 더 이상 그 특권 이런 걸 못 누리잖아요. 지도자들이. 그러니까는 빈체제가 억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사상은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가 확산되게 되었는데요. 어, 죄송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프랑스의 부르봉 왕조가 자유주의 운동을 탄압을 했어요. 야, 너네 이제 슬슬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갈 준비해. 뭐 다시 황제로만 어쩌고저쩌고 그럴 준비해. 이랬는데 파리 시민들이 싫은데? 이러고 혁명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샤를 10세라는 사람을 축출하고 입헌군주제 헌법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830년에 일어난 7월 혁명이에요.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프랑스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7월 혁명 후에도 프랑스는 아직 재산을 어느 정도 가졌냐에 따라서 선거권을 제한시켰어요. 돈 많으면 너 참정해도 돼. 뭐 빨리 선거하러 와. 이랬는데 돈이 없으면 꺼져. 저리 가. 이랬어요. 되게 차별 대우한 거죠.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그러니까 파리 노동자랑 시민이 우리한테도 선거권을 달라 그러면서 혁명을 했고 이때는 중요합니다. 입헌군주제 한마디로 왕이 그냥 군정만 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고 공화정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바로 1848년 2월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2월 혁명의 영향으로 메테르니히가 추방이 되고 빈 체제가 붕괴가 됩니다. 어디에서? 오스트리아에서 메테르니히가 추방되어 빈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한편 영국은 이미 점진적 개혁을 통해서 자유주의를 발전시키고 있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카톨릭교도에 대한 차별을 폐지해서 종교 자유를 인정해주고 또 막 공장법 같은 거 제정해가지고 어린이는 9시까지 일하세요. 뭐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몇 시까지 일하다가 집에 가서 애기 보세요 하는 노동시간 같은 거를 제한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1832년에는 선거법을 개정해가지고 도시상공업자나 시민계층으로 참정권을 확대를 했어요. 근데 노동자에게는 아직까지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선거법을 개정을 했는데. 그래서 노동자들이 야, 우리도 선거권 줘. 그러면서 인민헌장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티스트 운동도 전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한테 선거권을 달라 이 뜻이죠. 처음에는 뭐 정부 탄압으로 실패를 했어요. 노동자가 무슨 선거권이야 이랬는데 지속적인 그 선거법 개정 요구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선거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에는
공물법이나 항해법 같은 걸 폐지하면서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확립해 나갔습니다. 네, 그 다음은 민족주의의 확산인데요. 자유주의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민족주의도 확산이 되었어요. 특히 뭐 이탈리아나 독일 이런 데가 큰 성과를 보였는데요. 먼저 이탈리아는 19세기 초까지는 여러 나라로 분리가 돼 있었어요. 이탈리아가 막 부츠 모양의 그 나라가 아니었고 되게 여러 나라로 분리돼 있었는데 2월 혁명,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2월 혁명, 메테르니에를 추방시키고 빈체제를 붕괴시켰던 그 2월 혁명, 공화정을 건설했던 2월 혁명 후 카보우르, 그러니까 샤르데나라는 나라의 재상이었어요. 이 사람이 국내에서는 산업을 육성하고 군대를 다시 짜서 막 국방을 막 어쩌고저쩌고 강화시켜서 국력을 높였고, 국외에는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서 오스트리아랑 통일전쟁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이탈리아 중북부를 통일시켰어요. 그리고 이후에 시칠리아와 나폴리 왕국을 점령한 가리발디라는 사람이 샤르데나 그 나라의 왕한테 그걸 바친 거예요. 시칠리아 나폴리 왕국을. 그래가지고 이탈리아 중북부도 통일했고 시칠리아 나폴리 왕국도 점령했으니까 이탈리아가 통일이 된 거예요. 민족주의가 참고로 뭐냐면 민족이 최고야 해가지고 똘똘 뭉치는 거. 그러니까 민족을 점점 늘려나가는 거. 민족이 많을수록 좋다. 이게 민족주의예요. 그래가지고 이탈리아가 통일이 되게 됩니다. 1861년에. 한편 독일은 프로이센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관세 동맹을 맺었어요. 이것은 뭐다? 통일을 위한 움직임이다. 동맹 맺읍시다. 이런 거 자체가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 뜻이잖아요. 관세 동맹을 결성해가지고 막 관세 동맹 맺은 나라끼리는 관세를 그렇게 세게 붙이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후에 비스마르크, 그 프로이센의 수상이 무력의 중요성, 힘이 최고야. 이걸 강조한 철혈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비스마르크가 철혈 정책, 다시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철혈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프로이센의 통일을 반대하고 약간 방해하던 오스트리아를 물리쳐요. 그 다음에 북독일 연방, 남독일 아니고 북독일 연방을 세웠고 프랑스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독일을 통일하게 됩니다. 언제? 이탈리아보다 10년 느린 1871년에. 연도도 잘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다음에 설명해 드릴 건 미국,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과 발전인데 따로 적어 놓은 게 없어가지고 급하게 뭘 좀 활용을 했어요.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좀 보던 거랑 다르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미국 혁명을 먼저 할 건데 배경은 유럽에 있던 몇몇의 사람이 17세기부터 종교의 자유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북아메리카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동부 연안에 13개의 식민지를 건설하게 돼요. 누가? 그 사람들이. 근데 아직까지는 뭐 식민지 의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식민지 의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유나 자치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북아메리카 미시시피강 동쪽 지역을 그 사람들이 독차지를 해요. 그 다음에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세금을 부과하거나 간섭을 심화합니다. 그때부터 식민지 주민들이 화가 나기 시작한 거죠. 아니 어디 감히 대표가 없는 곳에 과세를 해? 이러면서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 이걸 내세우면서 차세, 우리가 마시는 차에 대한 세금을 제외한 모든 세금을 폐지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보스턴 차 사건 이후에 영국 정부가 항구를 봉쇄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스턴 차 사건이 뭐냐면요. 북아메리카에 정착하였던 식민지인들은 하루 평균 6잔 이상의 홍차를 마실 정도로 되게 차를 즐겨 했는데 그래서 차를 수입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큰 이익을 얻었죠. 근데 영국이나 뭐 이런 정부가 재정 악화를 벗어나기 위해서 동인도 회사에서 차 판매 독점권을 인정해주고 되게 무거운 세금을 탁 얹어버린 거예요, 영국이. 그래가지고 식민지인들이 야, 우리가 누렸던 좀 자유자치하고 말이 다르잖아. 이러면서 화가 난 거죠.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나? 이러면서 우리가 많이 먹는 거 알면서 너네 이러는 거지 이러면서 좀 폐지해달라고 했더니 항구를 봉쇄한 거죠, 얘네들이. 영국 정부가. 그래가지고 식민지 대표가 대륙회의라는 거를 열어가지고 회의한 결과 영국 의회를 부정하게 되고 영국과 무역을 중단하게 됩니다. 아, 그래, 우리도 너네 필요 없어, 다른 데 구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식민지 민병대하고 영국군이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초반에는 영국군이 우세하였지만 점점 갈수록 유럽 각국이 식민지 그 나라들을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적적으로 식민지 민병대가 승리를 하게 되고 1783년에 독립을 승인받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미국 혁명의 결과로는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미국 독립선언이 이렇게 나타났으며 또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을 수립하게 되고, 되게 지금 순서가 뒤죽박죽이죠, 근데 1787년 13개의 주가 연방제를 특징으로 한 헌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되었습니다. 버지니아 권리장전이랑 미국 독립선언에는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갖는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제를 특징으로 한 헌법을 제정한 거는 삼권 분립의 원리를 규정한 거였고요. 그리고 그거는 참고로 말하자면 필라델피아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제정한 게. 그리고 삼권 분립 뭔지 아시죠? 행정, 입법, 사법권을 나눠 갖는 거. 삼권 분립, 막 입법, 사법, 행정부 이런 거 있잖아요. 독차지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고 네. 더 이상 뭐 추가 설명할 게 없네요. 조지 워싱턴은 독립군 총사령관이었다고 합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긴 하지만. 네, 그런 사람이 나중에 이제 승리를 하니까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죠. 자, 의의는 그래서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유를 추구한 독립혁명이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과 라틴 아메리카 독립혁명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보스턴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스탑하고 보셔도 되고 넘기셔도 됩니다. 한편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각국이 독립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라틴 아메리카는 주로 에스파냐랑 포르투갈이 잡고 있었어요.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일단 배경은 나폴레옹 전쟁으로 에스파냐의 간섭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 혁명하고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이제 차례가 된 건가? 이렇게 된 거죠. 독립을 한 나라는 저는 대표적으로 한 3나라 정도 써봤고요. 그 중에 첫 번째 나라, 가장 먼저 독립한 나라는 바로 아이티입니다. 1804년에 독립을 하였습니다. 이 아이티는 프랑스로부터 가장 먼저 독립을 하였고요. 크리오요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리오요, 외워두세요. 크리오요. 이 사람이 뭐 했냐면 라틴 아메리카로 이주한 에스파냐인들 후손을 일컫는 말이에요. 크리오요라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독립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이티라는 나라에서. 특히 볼리바르라는 사람이 활약을 했는데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볼리비아 이런 나라 등을 연이어서 독립을 하게 한 사람이 바로 볼리바르입니다. 볼리바르도 마찬가지지만 산마르틴도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 나라는 멕시코입니다. 1821년에 독립을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리오의 독립운동, 그리고 이달고 신부가 여기서는 가장 중요해요. 이달고 신부의 민중 봉기로 인해서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라질은 1822년, 바로 1년 뒤죠. 포르투갈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고요. 헌법을 제정하고 의회를 구성하고 연이은 독립을 좀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어떤 보수 세력으로부터 식민지를 되찾으려고 노력을 하였죠. 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변화인데요. 첫 번째는 주민들이 좀 다양해졌어요. 흑인, 백인, 황인 다 인종들이 섞인 거죠. 왜? 유럽인들이 막 찾아왔으니까 그 나라에, 그러면서 식민지로 삼았으니까
백인이 들어왔고 그날에 원래 흑인들이 많았고 막 어쩌고저쩌고 했었으면 인종이 섞였겠죠. 그리고 빈부격차가 심화되었죠. 이주민의 정권 장악으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심화되었었습니다. 유럽인들이 딱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돈이 많아졌으니까 지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빈부격차 심화했고 사회 혼란도 심화했습니다. 전쟁하고 독재자랑 군부의 정치 다툼이 있어가지고 좀 심화가 됐었어요. 혼란이. 네 번째로는 경제 구조의 불균형입니다. 미국과 유럽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 이게 식민지의 한계죠. 다 모든 수출 수입품이 미국하고 유럽하고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유럽이 아니면은 약간 크나큰 발전을 이룰 수 없었던, 좀 나라가 못 살 수도 있었던 그런 경제 구조였고요. 농업, 공업 발전이 불균형해졌습니다. 그리고 정당 정치가 등장을 하였고 민족 의식이 성장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미국의 성장과 대립 이 파트를 하고 산업 발달하면 이제 끝나는데 설명 들어갈게요. 독립 이후의 미국은 적극적인 서부 개척으로 대서양부터 태평양 연안까지 확대를 시켜서 이민자가 증가되고 원주민들이 강제적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게 미국의 상황이었어요. 그러고 이제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배경은 남부와 북부의 사회적 아니면 경제적 구조 차이 때문에 아니면 노예제를 둘러싼 대립 때문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남부 북부의 어떤 차이점을 볼게요. 산업 형태는 북부는 상공업이 발달해 있었고 남부는 대농장이 발달을 해 있었어요. 그리고 노동력 이용은 북부는 자유노동자 일할 사람 저요 해가지고 그렇게 뽑았었는데 남부는 노예들이 되게 많았어요. 노예제를 찬성했단 말이에요, 남부가. 그래가지고 고정적 노동자가 필요했어요. 네, 평생까지 나 수발 들면서 살아야 돼? 이런 거죠. 노예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북부는 반대했고 남부는 찬성했어요. 무역 형태는 북부는 보호무역이었고 남부는 자유무역이었습니다. 한편 링컨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는데요. 이 사람은 노예제 확대를 반대했던 사람이고 연방제를 유지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어서 남부에 있던 여러 주가 뭐라고? 노예제를 반대한다고? 하면서 연방 탈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을 지들끼리 뽑아요. 탈퇴를 하고. 남부연합이 결성이 된 거죠. 그 다음부터 남북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1861년에. 초기에는 남부가 우세했어요. 근데 갈수록 북부가 우세하게 되죠. 인구나 공업 생산력에서 훨씬 앞섰고, 그리고 그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이라는 걸 1863년에 하게 되는데, 그걸 딱 듣고서 흑인들이나 이런 노예분들이 여론을 지지를 해준 다음에 점점 우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산업 발달은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이 혼란을 수습하고 국가적 단합에 힘을 썼어요. 그래서 대륙횡단 철도를 1869년에 완성을 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민자가 증가하니까 노동력도 증가하게 되잖아요. 이것은 미국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19세기 말에 세계 최대 공업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영상이 또 하나 올라갈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저 시험 범위 중에서 나갈 거예요.